예,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한 불매 운동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일본에서 가장 치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행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여행을 정부 차원에서 규제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외교부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내용인데요. 오늘 뉴스 분석에서 이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최병호 정치부 기자, 신태현 사회부 기자 나왔습니다. 자, 두 기자들 우리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그 시민 반응을 좀 들어봤죠? 예. 우선 시민 반응부터 보시겠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이제 그냥 일본 대 대한민국 이렇게 대한민국 대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보이콧을 해도 상관없다 이제 안 해도 상관없지 않나 약간 그렇게 되겠는데 이제 올림픽이 이제 이렇게 하는 축제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하는 축제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막 이제 하기 싫다 우리가 불참을 하겠다 한들 우리나라만 불참을 하게 되는지 않을까 그런 느낌. 올림픽은 그것하고 차원이 좀 다르지 않을까 하고 나는 참석한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건 세계적인 국제적인 대회고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참석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 국가 간에 좋아지고 있는 것보다는 더 악화시키고 있는 쪽이잖아요. 뭐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도쿄올림픽 보이콧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그 올림픽만 보고 준비한 선수들을 생각했을 때는 그렇긴 하지만 사실 뭐 지금 현재 국가 간 어떤 그런 거를 봤었을 때는 선수들이 이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라의 국민으로서는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시민 반응 들어봤는데 각양각색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군요. 그리고 일본 여행 규제보다도 오히려 올림픽에 대해서 관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여행 금지를 검토해달라고 외교부에 고지한 사항, 네. 이 부분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정확히? 네, 민주당에는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 경제 침략 대책 특별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네. 여기 위원장은 친문이고 사선인 최재성 의원이 맡고 있는데요. 네. 최 의원은 최근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은 경제 산업적 분야에 대해서 한국에 제재하고 있지만 우리는 비경제적 분야도 대응책이 있을 수 있다면서 예. 여행 금지 구역을 사실상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도쿄를 포함해 여행 금지 구역을 검토해야 하고 도쿄에서 얼마 전에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보다 4배 초과 검출되었다. 올림픽은 도쿄를 중심으로 여러 군데 분산 개최되는 만큼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 발언을 하고 나서 다음 날인 어저께 그 특위 오기현 간사가 기자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최 의원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럼 특위에서 일본 여행 규제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느냐라고 묻자 오기현 간사가 하는 말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해 여행 규제를 검토해달라고 외교부에 요청했다라고 말한 겁니다. 예. 이 발언에 대해서 외교부에 다시 기자들이 확인하니까 외교부는 여행 경보 관련한 조치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해외 안전 여행 홈페이지에 안전 공지 게재, 안전 문자 발송, 여행 경보 발령 등의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행 금지 구역이라는 게 뭡니까? 네, 화면을 보시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교부의 여행 경보 단계는 6가지로 나뉘는데요. 여행 금지는 흑색 경보라고 해서 가장 높은 수준의 여행 경보입니다. 예. 여행 금지가 되면 여행지에서 즉시 대피 또는 철수해야 하고 여행 자체가 금지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말하는 여행 금지라는 건 바로 이 흑색 경보를 말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아시아에서 여행 경보 발령 상황이 나오는데요. 현재 아시아에서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된 곳은 아프가니스탄이 유일합니다. 예. 일본의 경우에는 지난 2011년에 방사능 유출 사고가 벌어진 후쿠시마 지역의 반경 30km 내 이내가 3단계 경보인 철수 권고가 내려지는 상황입니다. 예. 철수 권고가 내려졌던 것이 지금 보면은 저쪽에서 어떤 색깔인가요?
붉은색이군요. 예, 철수 공고는 이제 빨간색입니다. 예.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원전의 사고 현장이고, 네, 그런데 당시에는 적색 경보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도 흑색 경보를 도쿄에도 지정을 해야 된다. 네, 네, 이런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주장입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본 여행을 금지한다면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결정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은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되고 내년 당장 있는 그 도쿄올림픽도 참석을 안 하게 된다 이런 전망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네, 아직 지금 민주당의 그런 검토 권고에 대해서 요청에 대해서 외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는 아직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것이 되면 이것이 결정이 된다고 하면 지금 한일 관계로 봤을 때는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일본을 여행 금지 국가가 되니까 일본에서 열리는 도쿄올림픽도 못 가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 지금 민주당이 일본 여행 금지를 외치고 있는 것은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일본 관광 산업에 타격을 입히겠다 이 목적인데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서 국제적으로 일본의 부당성에 대한 이목을 집중시키겠다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좀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닐까요? 지금 특히 여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네,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정당성도 확보가 되고 그 위력도 더 큰 상황인데 네, 이거 총선 대비용 아닙니까? 이거 좀 심하게 오버하는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 일본이 죄송합니다. 민주당이 그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응해서 입법을 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은 높이 칭찬할 만하지만 예. 이번 행보에 대해서는 너무 오버한다. 말씀하신 대로 이 총선을 생각해서 너무 민심에 편승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일본을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한 사례가 없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예. 만약에 우리가 일본을 진짜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하게 되면 일본을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한 첫 사례가 되는 겁니다. 예. 만약에 이게 그렇게 된다면 일본을 봉쇄하고 올림픽에 불참하는 것이 과연 국제 여론전에서 우리나라에게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 냉정하게 무엇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를 따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예. 민주당에서도 일본 여행 규제 또 도쿄올림픽 불참 보이콧은 일부 의원들의 지금 의견일 뿐이고 예. 당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한 거나 논의한 적은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여행 금지라는 것은 분쟁 지역이나 테러 발생 지역에 발동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일본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이것이 개인의 이동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팩트 체크를 좀 해보죠. 올림픽 보이콧 가능한 겁니까? 네, 지금 표를 보시면 역대 하계 올림픽에서 보이콧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정리한 것이 나오는데요. 네. 1896년에 1회 올림픽이 열렸고 2020년에 32회 도쿄올림픽이 열리는데 그 가운데 14번에 걸쳐서 보이콧이 있었습니다. 예. 주로 정치적 목적에 의한 보이콧이었는데요. 1988년도 서울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 공산권 나라들이 보이콧을 해서 불참했습니다. 네. 취재팀이 IOC 즉 국제올림픽위원회에 확인해 보니까 보이콧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IOC로부터 영구 참가 승인을 받은 나라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 즉 특정 국가가 올림픽에 참가 안 하겠다고 하면 사실상 문제는 없는 겁니다. 예. 다만 올림픽에 불참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한다라는 설명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지금 올림픽 헌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올림픽 헌장에 따르면 올림픽 이념의 목표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존하고 평화로운 사회 건설을 도모하기 위해 스포츠를 통해 조화로운 인류 발전에 기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스포츠 활동은 인간의 권리고 모든 인간은 어떠한 차별 없이 올림픽 정신 안에서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 국가올림픽위원회는 선수단을 파견하여 올림픽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라고 명시됐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물론 이제 정치적인 이유가 많습니다. 2차 대전도 있었고 네. 또 전쟁, 내전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보이콧의 이유랄까요? 근거랄까요? 네. 이 부분 또 여행 금지 구역에 대해서도 일본의 방사능 유출 문제를 예, 좀 맞습니다. 근거로 대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따져볼 일이긴 하지만 이 정치적 목적 외에 어떤 전염병이라든지 네. 또는 그 건강에 대한 위협 이런
이유 때문에 보이콧한 경우도 있습니까? 네,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질병이나 건강상의 목적으로 올림픽을 보이콧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 도쿄올림픽과 비슷한 사례가 지난 2016년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이 있었는데요. 예. 당시에는 그 지카 바이러스가 유행이었습니다. 이 그랬죠? 지카 바이러스는 전신 마비와 기형아 출산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해서 위험 요소가 됐었는데요. 당시에 그 일부 선수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 선수들은 이 지카 바이러스를 염려해서 개인 자격으로 올림픽에 불참했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에 참석은 했지만 보통 경기가 끝나고 폐막식까지 참석하는 것이 관례인데 당시에는 폐막식을 참석하지 않고 경기가 끝나면 조기 귀국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 방사능 유출 이거 지금 어떻게 통계가 나오거나 그렇게 된 게 있습니까? 이렇게 심각한 상황입니까? 예, 일부 통계는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최재성 의원이 거론한 것처럼 도쿄에서 뭐 4배 기준치의 4배 이상이 검출됐다. 예. 뭐 이런 통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공식적인 통계는 아니고 저마다 이제 개인 통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우리가 일본 방사능 위험 때문에 일본에 여행 금지하거나 도쿄올림픽에 불참할 경우에는 면밀한 과학적 검토를 통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명분을 얻고 국제적으로 이제 일본에 이만큼 위험하다라는 여론을 형성한 다음에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상황 좀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중구 노제팬 철회, 어제 오늘 반응들이 뜨겁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지난 5일이었죠. 서울 중구가 일본 제품 불매와 일본 여행 불매를 뜻하는 노제팬 배너기 1,100개를 중국 전역의 도로변에 내걸겠다고 밝혔었습니다. 이후 구청 민원 게시판에 글이 빗발치는 등 논란이 일어났는데요. 그 시민의 자발적인 영역으로 이제 돼 있는 불매운동에 관이 끼어들어서 관제운동처럼 보인다는 거부감이 컸습니다. 예. 그리고 그나마 한국의 호의적인 감정을 가질 법한 일본인 관광객까지 싸잡는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예. 이 비판 여론에도 중구청은 이제 어제 6일 이제 오전 10시에 깃발 걸기를 강행했습니다. 예. 그로부터 11분 뒤에 서양호 중구청장은 SNS 계정에 올린 글에서 광군하고 의병을 따질 상황이 아니다 라면서 정면 돌파할 의지를 보였습니다. 예. 하지만 여론은 가라앉지도 않고 호의적으로 돌아서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중구청 깃발에 반대하는 청와대 게시판이 청원이 올라오고 네. 하루 정도에 1만 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했었습니다. 예. 이제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나서서 시민의 집단지성을 받아들이고 이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수용하라고 통화까지 했습니다. 예. 결국 같은 날 이제 오후 2시가 넘어서 이제 서구청장은 SNS에 배너기를 내리겠다고 백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분명히 민의를 읽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그 관이 나서는 일, 아까 더불어민주당 얘기도 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이렇게 이 관이 나서는 그런 것이 중구청만 있는 일은 아니죠. 또 어디가 있습니까? 예. 구로구청은 지난 4일 청사 건물에 노제팬 배너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역시 같은 날인 어제 배너를 철거했습니다. 네. 강남구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당일에 관내 만국기에서 일장기를 걷어내겠다고 했고, 광진구는 일본 연수단의 광진구 방문을 거절했습니다. 서대문구는 구청 직원이 쓰던 일본산 제품을 수거해다가 상자에 넣고 자물쇠를 채워넣었고요. 서울시는 서울 달리기 대회 협찬사에서 일본 브랜드를 제외하고, 부산시는 일본과의 행정교류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예. 항의의 표시로 볼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연수단의 방문을 거절한다. 이건 좀 생각해 볼 그런 문제인 것 같군요. 지금 이 양상들, 무대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곱게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 순수한 국민들의 항일 운동에 대해서 정치적 계산을 개입시킨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여태까지 양상을 보면 노제팬이라는 강하고 타겟 대상이 너무 광범위한 구호를 내건 곳들이 네. 이제 많이 이제 비판 여론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구청하고 구로구청이 좀 그런 케이스인데요. 네. 이제 노라는 표현이 정말 강한 표현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실 거고, 그다음에 이게 일본의 측면으로 봐서나 한국의 측면으로 봐서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시민들은 주로 일본의 제품 불매와 일본으로 여행을 가지 않는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건데 네. 이제 노 재팬이란 표현은 이제 아까도 나왔지만 한국 땅을 밟은 일본인 모두를 좀 소위 말해서 저격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정작 시민들은 일본 사람까지 좀 적대하는 데는 신중한 편으로 보이는데 말이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내부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불매운동의 주체를 뒤섞어 놓은 측면이 있습니다. 원래 관이 불매운동을 주도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비판 여론이 그렇게 강했던 건 아니었던 것으로 압니다. 예. 민간의 영역으로 넘어온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으니까요. 예를 들어 부산시가 초기에 그 행정 교류를 끄는 것은 행정 교류를 원래 지자체가 하는 일인데 그걸 지자체가 끄는 것일 뿐이죠. 예. 하지만 노 재팬은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는 느낌을 줬고 그래서 반발이 컸던 것이라고 봅니다. 네. 앞으로도 지자체 자체 내부에서 불매로 한정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 반대 여론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그렇군요. 양정철 원장이죠, 민주연구원장. 네. 내년 총선이 지금 일본의 경제 침략이 내년 총선에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내부 보고를 해서 그게 또 공개가 돼서 이제 네.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보면은 자살골을 눕는 그런 국면이 아니야 이렇게까지 또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경제 침략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다소 좀 이렇게 열세에 몰려 있죠. 예, 열세에 모여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뭐랄까요, 너무 일찍 표현이 시쳇말로 잔치상을 차렸다고 할까요? 예. 그런 분위기에 젖어서 오히려 이 민심을 좀 잘못 읽고 왜곡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위정자들께서는 좀 이런 국면에서는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투 기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